요즘 리페어를 누가 얘기하냐면 럭셔리 업계가 얘기해요. 럭셔리에서요? 명품하고 리페어가 왠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상급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리페어 화두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에르메스에 있는 뭐 그 에르메스의 지금 크리에이티브 전체 디렉터 맡은 사람이 제일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자기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다면 자꾸 얘기를 해요. 네. 자기 할아버지가 럭셔리 명품은 수선할 수 있는 게 명품이다 이런 얘기 했대요. 이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냐? 네. 에르메스 4대 회장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가 5대 회장이고 네네. 이 사람은 6대 회장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경영보다 크리에이티브가 좋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분이고 에르메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왜 자꾸 이런 키워드를 자꾸 꺼내느냐. 지금 시대가 무조건 새 것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것을 만들 때는 에너지, 탄소, 뭐 자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맥락 속에서 에르메스가 화장품을 파는데요. 네. 에르메스의 화장품 비쌀 거잖아요. 비싸겠죠. 샤넬이 화장품 만들고 샤넬이 립스틱 팔았을 때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왜요? 이렇게 비쌀 수 있나 할 정도로 립스틱이. 네. 근데 에르메스가 딱 만드니까 샤넬이 싸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에르메스가 놀랍게도 네. 리필 제품도 팔아요. 리필이요? 네. 한 반값쯤 되게 리필을 팔아요. 이게 케이스를 사가지고 네. 계속 쓰다가 다 끝나면 버리잖아요. 네네. 버리지 말고 케이스를 그대로 쓰고 리필만 끼워 쓰라. 이게 사람들 돈 아끼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게 환경 이슈예요. 네. 럭셔리마저도 이제는 환경을 내기해야 럭셔리예요. 어머. 욕망이 확실히 바뀐 거죠. 에르메스를 리필한다. 그렇죠. 그 실제로 환경에 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냐마는 그렇죠. 그 밸류를 내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오염 엘리트란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엘리트란 말 좋은 말인데 여기다 네. 오염이 붙으면 어떤 말이냐? 모든 오염을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네. 상위권이 엄청 많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전체 탄소 배출 같은 경우도 상위 10%, 상위 10%가 전체 50% 이상을 탄소 배출해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부자가 써도 더 많이 쓸 기회가 있는 그러겠죠. 거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에게 오염 엘리트라는 오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순간 부자들이 뭐 쓸 때마다 신경 쓰고 막 그럴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을 돈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뭔가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비싼 거 쓰더라도 이런 사람입니다. 네네. 이런 메시지. 영국의 셀프리지라는 백화점 있죠. 셀프리지. 셀프리지가 백화점 중에서 좀 비싼 급의 백화점, 네네. 뭐 프리미엄급인데요. 이 백화점이 놀랍게도 여기 가면 리페어 컨시어지 부스가 있는데요. 리페어 컨시어지. 우리말로 하면 수선 코너, 뭐 수선 접수대가 되는 거죠. 수선 접수대가 되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우리 같으면 수선 접수대는 저기 지하 2층 구석대기에 처박아 놨겠죠. 그렇죠. 지하 주차장 가는 길 그쵸, 어디.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 전면에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리페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백화점은 새 거 파는 게 핵심인데잖아요, 원래. 네네네. 근데 이 백화점이 작년부터 리페어 하는 거, 리유즈, 다시 쓰는 거, 리셀, 되파는 거, 거기다가 뭐 하여간 렌트 빌려 쓰는 거. 이제까지 백화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원 활용 이 측면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자기네 백화점에 환경과 윤리에 어긋나는 물건은 일절 안 팔겠다. 아무리 잘 나고 잘 팔리는 유명한 물건이어도 우리 안 팔겠다. 이걸 왜 하겠어요? 걔들이 어마어마하게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그 화두가 소비되는 시대잖아요. 그 자체가 소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자꾸 공격적으로 자꾸 마케팅하고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비건이즘인데요. 이게 올라운드 비건이즘이 앞으로 화두예요. 우리가 또 비건 하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비건은 먹는 거예요. 채식하는 거. 근데 여기다 비건이즘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되느냐?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의식주 전반에 펼쳐지는 어떤 사상, 철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만 먹는 게 아니고 풀 먹을 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초식동물에서 풀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윤리도 생각하고 동물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채식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여러 문제에 관심 많겠죠. 당연히 환경 문제 신경 많이 쓰겠죠. 이러다 보니까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건 레더. 비건 레더? 가죽은 가죽인데 식물성 가죽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가죽은 그러니까 애초에 동물성인데 식물성 가죽이 말이 되냐 싶겠지만 여기도 에르메스가 또 등판합니다. 에르메스가 빅토리아백이라는 가방이 있는데요. 이게 버킨백하고 캘리백보다는 싸요. 그래도 에르메스인데 비싸겠죠. 비싸겠죠. 이 가방을 버섯 균사체로 된 가죽으로 만들어요.
버섯으로 만든 가죽으로. 네, 버섯으로 만든 가죽이니까 가죽의 물성은 그대로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재료가 버섯 균사체니까 네. 동물은 아닌 거죠. 동물을 안 죽이고 얻은 가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들고 다녀도 이거 동물 죽였어. 특히나 악어백이 그렇죠. 네. 악어는 죽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악어 농장, 최상급 가죽의 악어 농장을 가진 회사가 바로 에르메스예요. 몇 개 갖고 있어요, 걔들은. 네. 왜냐하면 에르메스의 벌킨백 악어로 만드는 순간 뭐 5천만 원에서 1억쯤 해요. 가방이 1억까지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니까 이들이 그 시장을 못 버리죠. 근데 계속 욕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욕 먹으니까 욕을 덜 먹으려고 한쪽 편에선 우리 이런 것도 해. 우리 진짜 동물 안 죽이고 버섯으로 가방 만들어. 네. 이런 액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르메스는 그 버섯 가죽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미국 회사 걸 써요. 근데 구찌는 아예 비건 레더를 직접 만들어, 직접 개발했어요. 직접 개발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한 번 쓰고 말겠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구찌는 캐링, 프랑스의 캐링이라는 그룹에 있는 브랜드예요. 그 캐링 그룹 안에 뭐 발렌시아가나 보테가 베네타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럼 구찌만 쓰지 않고 다 나눠 쓰겠죠 앞으로? 그러겠죠. 버섯.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로도 넘어가요. 자동차에 보통 비싼 가죽 제일 좋아하는 데가 명품하고 고급 자동차잖아요. 차 이거 시트 자동차 시트에서 네. 벤틀리가 100주년 기념 모델 만들면서 네. 동물 가죽이 아니고요. 와인 제조 공장에서 와인 공정이니까 당연히 포도 껍데기, 포도 줄기 많이 남겠죠. 네네. 그 부산 섬유질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만든 식물성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식물성 가죽.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다 식물성 가죽이 대세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하고 비싼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꾸 이런 걸 시도하는 거고 심지어 테슬라마저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비건 자동차를 만들겠어 이런 얘기 자꾸 한다 이거죠. 비건 자동차요? 자동차를 만들 때 뭐 거기 들어가는 부자재부터 더 이상 뭐 동물 해치지 않는 것들, 환경에 좀 덜 해로운 것을 집어넣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런 맥락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자동차에 가죽 이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아니 굳이 가죽을 쓰려고 억지로 뭐 식물성 만들 필요 없이 아예 빼버리자 가죽을.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가죽을 제일 사랑했던 명품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가죽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그냥 괜히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가 소비자와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안 먹히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기업은 천성적으로 착해서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왜 관심 가져야 되냐.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바라볼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 소비만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내가 겪은 것들만. 근데 그건 전체 큰 범주 내에서 아주 일부만일 거예요. 여기만 자꾸 겪다 보니까 세상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어제 먹었던 술 오늘도 똑같이 먹고 뭐 똑같이 보이고. 근데 이런 흐름들의 범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그린 아까 얘기했던 그린 수완이요? 이 그린 수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완이었네요. 그렇죠.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지금 막 날아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그거 없이 옛날부터 했던 그 관성을 계속 끌고 나가는 사람하고의 갭이 계속 벌어지겠죠. 점점점 뭐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환경을 빼놓고는 얘기 아무도 못 하는데 그 모든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거 모르고 나는 10년 전에 했던 그게 좋더라 계속 가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잖아요. 그게 환경이 과거에는 뭐 환경운동단체라던가 일부만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환경에 대해서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받으면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소극적으로 대해왔어요. 이제까지는. 환경운동단체하고만 대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환경운동단체 정도가 아니고 개별 소비자들이 다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업도 더 이상 뭐 대적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도 할게. 우리가 앞장설게. 기업이 왜 하필 ESG라는 화두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ESG가 환경하고 사회적 책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만 들여다보면 아니 환경 저렇게 신경 많이 쓰면 돈 많이 나갈 텐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 많이 할수록 돈 많이 나갈 텐데 지배구조 돈 많이 나갈 텐데 왜 자꾸 하려고 드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즘 ETF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네. 전 세계 투자 패러다임이 ETF로 넘어온 기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그 전까지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람이 개입했던 게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ETF는 지수가 하는 거니까 사람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수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만 거의 10조 달러 가까이. 10조 달러. 10조 달러 이게 계산이 안 서잖아요. 네네네. 10조 달러면 이게 9조 달러 조금 넘으면 거의 1경 넘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1경도 계산 안 서는 돈이잖아요. 네네, 1경. 그렇죠. 우리가 뭐 조까지는 계산해봐도 네. 경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ETF에 그만큼 몰려 있고 이게 작년 원래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근데 자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수면 그 지수 업계 에이스가 누구냐? 네. MSCI, S&P, 네. FTSE가 있잖아요. 얘들이 지수 업계 빅3예요. 네네. 지수 업계 빅3가 놀랍게도 ESG 평가 업계 빅3예요. 이들 입장에서 ESG 네. 투자가 지금은 어찌 보면 마케팅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일 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ESG가 지금 시대에는 어찌 보면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네네. 이걸 뭐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방향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기업뿐이 아니고 정부 정책 이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고 네네. 그러면 이 기조 내에서 변화를 계속 봐야 되는 건 거죠. 기업들이 그동안 이거 신경 안 쓰고 일하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ESG와 연계되는 자신의 회사의 정보를 다 오픈시켜야 되면 네. 우리가 오픈 안 시켰을 때는 대충 해도 돼요. 네네. 남들이 모르니까 네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픈하고 되게 나쁜 놈이네 하는 순간 가만 못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 또 신경 써면은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갑자기 우리 회사가 꼴찌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어딘가 돈을 쓴다는 얘기는 네. 그 돈 쓰는 길목에 자꾸 서 있으면 뭔가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형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 수동형 돈의 흐름의 길목에 있는 게 아무래도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트렌드에 관심 가지고 이런 변화 어찌 보면 아주 큰 변화부터 온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오늘 얘기도 뭐 뉴노멀 베트남부터 해서 중국 얘기부터 그린 맞아요. 얘기부터 맞아요. 쭉 큰 거부터 쭉 오다가 이제 가더니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이런 흐름들을 잘 연결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이거 테마다 그럼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게 가짜 테마에는 안 속으려면 이 흐름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네. 뭐라도 새로운 얘기하면 다 솔깃하잖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얘기라고 다 솔깃하고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모든 사람들까지 정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기 네. 위해서라도 트렌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트렌드를 알아야지 내가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해도 네. 덜 보고. 흐르는 방향으로 맞아요. 헤엄쳐야지 빨리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역류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취업도 마찬가지죠. 네. 취업도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더 뜰지를 보고 사실은 더 뜨는 기업. 곳간에서 보통 인심도 나고 네네. 고용도 더 하게 되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 전혀 없이 그냥 난 어릴 적 꿈이 뭐였어. 이것만 10년째 계속 주기적으로 하다가 내가 꿈꿨던 그 업계가 사실은 굉장히 하락세고 네. 일자리가 더 이상 없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열심히 준비하면 네. 나중에 고스란히 위기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꿈꿔왔던 게 있다면 지금의 트렌드와 그 꿈의 교집합을 노려보는 것도 맞아요. 좋은 방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꿈이 그러면 내게 이제 꿈 더 이상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내가 꿈꿨던 거랑 내 시작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직업은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 직업인 거예요. 그냥 직업이다. 내 인생 전부 직업이 아니고 네. 옛날에 산업이 안 바뀌고 사회가 안 바뀔 때는 첫 번째 직업이 끝까지 가는 직업이었죠. 네. 지금 안 그래요. 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그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이 최고의 기업들이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거 장담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장담 못하죠. 네. 최고의 기업도 장담 못하는 판에 그 어중간한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하건 어떤 직업을 가지건 이게 올해 지금 유효한 건 거지
5년 뒤 10년 뒤에는 판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면 네.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해가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건 거지. 네. 뭐 하나 진득하니 끝까지 버텨야지. 이거는 부모님 세대 때 얘기잖아요. 사회 변화가 느릴 때 얘기고. 그렇죠. 지금처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뀔 때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유연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크래프트 잠깐 얘기해 주면요. 혹시 크래프트 콜라 들어본 적 없죠? 수제 콜라. 수제 콜라요? 콜라는 누가 수제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죠. 맥주는 수제로 먹어봤어도 네. 일본에서 수제 콜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처음 시작은 그냥 콜라 광이 콜라 되게 좋아하니까 네.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제 친구도 콜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더라고요. 유튜버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친구도 일본 그 친구도 네. 그냥 재밌게 정보를 찾아서 만들어 봤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콜라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 몸에 안 좋다. 네. 근데 원래 몸에 안 좋겠습니까? 콜라의 태생적인 출발은 약사가 약처럼 만든 거니까 네. 천연 재료로 만들었겠죠. 네. 이게 대량 상품이 되는 순간 몸에 안 좋은 걸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천연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약초 넣고 뭐 몇십 가지 좋은 재료로 이게 일본에서 네. 어떤 애가 시작했다가 히트를 한 거예요. 히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네. 각 지자체가 네. 일본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수제 맥주 만들기가 붐이었어요. 네, 각 네, 동네 네, 그 네, 유명 네. 특산물 만들려고. 요거의 연장선상에 수제 콜라 만들기 붐이 생겨서 크래프트 콜라가 일본에 수백 종류가 나온 거예요. 지자체마다. 네. 근데 이게 지자체가 나오고 이런 거는 뭐 나오긴 꽤 많이 나왔어. 메이저 시장이 아니죠. 근데 올해 6월부터 네. 일본의 한 중견급 이상의 식품 회사들, 네. 뭐 한 중견급 대기업급 가까이 되는 이런 식품 회사들에서 크래프트 콜라를 몇 개 출시했고요. 심지어 일본 펩시. 일본 펩시에는 생콜라를 팔아. 생콜라. 생콜라는 뭐예요? 콜라 이름이 생콜라예요. 생맥주 하듯이 생맥주처럼 생콜라를 파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라를 먹었는데 그냥 콜라와 생콜라가 이거 뭐냐 싶어서 그렇죠. 먹어보겠죠. 관심갈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크래프트 콜라가 비싸요. 그 대형 식품 회사에서 만든 콜라, 뭐 생콜라 이런 건 좀 싼데 네네. 먼저 제가 얘기했던 약초로 만들거나 좋은 재료로 만든 이런 거는 네. 콜라 한 박스보다 그 걔들이 더 비싸요. 한 캔이. 네. 근데도 왜 이런 게 관심 가지냐? 요즘 예전보다 술 안 먹어요, 사람들이. 네. 특히나 20대, 30대 술 잘 안 먹어요. 네, 예전에 네. 비해서. 네. 지금 Z세대 다음으로 더 안 먹을 거예요. 술은 덜 먹어도 대신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대상들은 계속 원하는 건 거죠. 네. 아니 술집에 가서 술로 몇만 원씩 먹느니 나는 그냥 콜라 멋진 거 하나 그냥 2만 원 주고 먹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성수동 이런 데서 이런 가게 하나 있으면 이거 가보고 싶은데? 이거 콜라 이거 핫플러스 되겠는데? 크래프트 콜라 진짜 이런 느낌이 이거 바로 확 들잖아요. 네. 와. 크래프트가 맥주 시장에서도 전체 맥주는 지금 정책이에요. 네. 전 세계가. 네. 정체 상태 조금 감소. 근데 크래프트 맥주 시장만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크래프트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영국에서는 또 크래프트 패션이 있어서요. 옷도 네. 내가 원하는 걸 본을 파는 거예요. 그 본을 내가 이렇게 드르륵 박으면 내 옷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가진 크래프트의 욕망들은 굉장히 커져가는데 이걸 누가 채워줄 거냐. 이런 욕망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요. 맛있는 콜라 먹고 싶다가 아니고 이 욕망의 출발은 대량 생산되는 물건 남이 다 먹는 거 말고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나만 가지는 뭔가 유니크한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욕망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더 있어요. 지금 12개 중에서 이제 4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12개의 트렌드가 있고 그 내용은 라이프 트렌드 20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매년 나오는데 이번에 10년째 맞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10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뭐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10년 동안 한다는 게 같은 작업을. 뭐 고생스러운 작업이죠. 10년. 이게 지나고 나서 10년이니까 10년인 건 거지. 그죠. 처음부터 10년 해라 그러면 되게 힘들었겠죠. 10년 동안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근데 대신 10년이라는 작업을 하면 뭐가 좋으냐. 트렌드가 매년 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요 계속. 사람이 매년 새해 아침에 리셋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연결됩니다. 트렌드도 계속 연결되는 이어지는 흐름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냐가 트렌드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10년이라는 게 쌓이면서 작년에 저보다는 올해 제가 좀 더 괜찮아졌어요.
매년 괜찮아지는 이게 네. 뭐 다행인 거죠. 10년.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10번째 책 라이프 트렌드 2022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